실장님 현명 설명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자회견한 거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만요. 첩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가 따로 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정책 판단을 한 건데 그 정책 판단에서 사업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성훈 전 실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것을 저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여놓고 나서 도를 넘는다. 자기의 치부가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그걸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전 의원님. 네. 전국 현안 우선 살펴보는데요. 화물연대 폐합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운송 업무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천명했습니다. 강경 대응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 이유, 파업 주장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해 달라. 다시 말하면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해왔던 걸 시범적으로 운용을 했고 이것을 정부가 분명히 3년 더 연장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더 철저하게 영원히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대목이 하나 있는 거고 지금은 안전운임제 어떻게 보면 적정운임제일 텐데 최저임금제처럼 네. 그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이 체계를 지금은 어떻게 시멘트 운송과 컨테이너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강, 자동차, 사료 이런 품목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란 말이에요. 네. 이게 지난 6월 달 1차 파업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큰 문제가 3년 동안 3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다. 파업을 계속한다. 이렇게 되면 아시는 대로 이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콘크리트가 레미콘에 안 들어가면은 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뭐 일용 노동자들 일을 못 할 때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정유 공장에서 지금 석유를 휘발유나 이런 걸 기름이 안 빠지면 저장고에 넣어야 되니까 잘못하면 정유회사도 일을 중단해야 돼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다 연결돼 있다. 네. 따라서 너무 큰 피해가 오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빨리 좀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번 파업 사태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도 화물연대가 있었단 말이죠. 수많은 대화 토론회도 파업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극기하는 2005년도에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또 지금 이 소위 그 업무 복귀 명령이라고 하는 걸 법제화한 당사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셨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야말로 노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헌법 또 법에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뭐 화물연대라고 하는 거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입제의 개인 사업자인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정부가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안전운임제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일상화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화물연대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말하자면 운송 사업자들에게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또 마크롱 대통령도 노란 조끼 시위, 유가 인상 모임에 대해서 직접 시위대를 찾아갔던 부분. 네. 그래서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법치주의와 원칙을 강조하는 취지가 있고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소위 민주당에 몸담았던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여전한데요. 신성범 전 의원님, 당 안에서 국정조사 보이콧하자, 또 당 밖에서는 이상민 해임을 해라.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생각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게 당내 의원들이나 심지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핵심이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지금은 중요한 게 예산하고 입법이다. 거대 야당 속에서. 따라서 이것 때문에 마음은 안 들지만 뭐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테죠. 그런데 당내에서는 강경파들이 그 합의 왜 주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항상 이렇게 머리를 맞댔던 박홍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딱 내놓으니 이게 참 모르가 이 말만 여당이지 뭐 소수인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머리가 많이 아프겠죠.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이어 지금 탄핵소추안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방금 이제 김정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탄핵 소추는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불법법 명백한 위헌이라든지 부당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뭐 말하자면 정무적 정치적 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아직까지 조사도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할로윈 사건 자체에서 뭐 어떤 명백한 위법한 그런 행위가 있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소추까지는 가능성이 적고 또 탄핵소추 자체를 법사위라든지 또 법사위원장이라 이렇게 본다라면 그 가능성도 적어지고 그럼 또 하나 해임 건의안도 우리가 박진 장관 때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 정부가 거의 말하자면 할로윈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정치 행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쟁점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 라인의 책임자였던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어떤 이유에서죠? 지금 자꾸 야당에서는 이게 정책 판단 문제를 검찰이 손댄다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정책 판단 결과물이 아니고 정책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보기가 좀 더 정확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9월 20일 날 우리 공무원이 살해되고 나서 자 그날 9시 40분에 시체 불태워졌다고 이제 알려졌던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급했던지 우리 정부가 새벽 다음 날 9월 23일 날 새벽 1시에 당시 청와대에서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잖아요. 거기서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떻게 자 그럼 이게 월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날 새벽에 다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이 돌아가서 여기에 월북이라는 자신들의 판단 결과와 배치되는 다른 조사들, 다른 그 정보들을 다 삭제했단 말이에요. 이 대목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새벽까지는 뭐 판단이 있는데 그 후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은폐 조작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해양 경찰청에 대해서도 그냥 자신 월북이라고 발표해라. 이렇게 놓으니까 이거는 10시간 넘는 그저께 있었던 10시간 넘는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도 법원의 판단 자체가 이것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봤겠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증거인물 우려가 있고 검찰 손을 들어줬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삭제 관련해서는 서로도 입장이 좀 충돌하고 있잖아요. 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말 삭제를 한 거냐 아니면은 뭐 실제로 남아 있는 거야. 또 하나는 그냥 삭제가 아니라 배포선 조정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보더라도 은폐 조작 쪽으로 좀 더 이동한 거 아닌가 싶어요. 서훈 전 실장 구속에 지금 여야 대립은 물론이고 신고 전공 간의 갈등이 다시 또 표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김영주 전 의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을 넘지 마라 이런 뭐 경고성 얘기까지 나오고 오늘은 소중한 신뢰 자산을 꺾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세요? 사실은 이제 뭐 국가 안보 또 대통령의 어떤 통치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의 과정
또 정리의 과정상에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의도적 선택적인 뭐 월북몰이다 이렇게 규정해서 실제로 검찰이 했고,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도 박 전 대통령보다 오랜 시간 동안에 한 10시간 가까이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위중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월남한 선언을 납북한 문제든지 지금 현재 서훈 국정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렵고요. 또 혹은 네. 국회 정무위원회라든지 정보위원회라든지 국회의원들조차도 당시는 정당하게 동의가 있어 왔던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정부, 통일부, 국정원이 이제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윤 대통령의 어떤 입김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이런 암묵적 동의 없이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부분, 물론 유족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을 넘고 있다. 네. 안보 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맥락이 문 전 대통령에게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현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면서 당시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기획된 수사라고 말하고 싶어 하겠지만, 제가 네. 보기에는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조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결론은, 지금까지 결론은 자체는 서훈 실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새벽 1시에 회의를 주재했잖아요. 근데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아침 8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은 결과만 보고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마음이 급하셨던지 자기가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 그러니까 최종 승인했다라는 입장을 냈잖아요. 그게 보고서를 최종 사인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보고받은 바 8시 만에 보고받은 걸 최종 승인, 판단을 수용했다는 그 취지예요. 따라서 이는 법적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질 이유도 없고, 사실 지금만 생각하면, 그래서 지난번 그 감사원에서 서민조사하고 한다고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답변서를 그냥 그때 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아니냐 싶어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친윤계 또 지도부 만찬 회동을 계기로 당권 시계가 좀 빨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당대회 시기와 규칙을 놓고 삿바 싸움이 들어간 것 같은데, 신성범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귀결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시기는 아마 사물, 흔히들 2말 3초라고 하는데 아마 사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이 말은 무엇이냐? 지난번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이 아주 강력하게 당권으로서,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이것이 이른바 대통령과 측근들에 볼 때는 별로 명분이 없고 오히려 내후년 총선을 준비하는데 좀 더 안 된다. 그래서 4, 5, 심지어는 6월서는 물 건너갔다. 시기는 3월로 되는 것 같다. 다만 규칙을 놓고는 굉장히 좀 샤프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언론에서 나와 있거나 대표로 나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심지어 지지율이 높질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 가장 비주류, 반주류로 격인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면 어떡할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7대 3으로 돼 있는, 당원 투표 7, 여론조사 3으로 돼 이 부분을 손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건 명분은 별로 없는 거고, 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 그러니까 우리 당 또는 무당층을만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이. 그런데요, 김영주 전 의원님,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권 주자들을 언급하면서 다들 성에 안착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이제 주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별도로 만난 것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안 그래도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 나오는데 이게 사전에 군부를 지피는 발언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보네요. 네, 이제 계속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여권의 1위 주자로 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장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조사되고 있고, 한 1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 나서고자 하는 분들이 겨우 2%, 3%. 또 결과적으로는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승민 대표와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다.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멘붕은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유승민 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과 결이 다른 대통령을 맞받아치는 그런 당대표가 나왔을 때 과연 이 정부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라는 회의론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론적으로 그럴 바에야 물론 다만 현실적으로는 내년 3월 전당대회로 할따르면 뭐 5개월, 6개월짜리 장관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은 낮죠. 최소한 네. 대통령께서 장관을 임명할 때는 한 1년 정도는 시키고 뭐 총선이라도 나가게 할 그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만은 뭐 말하자면 조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해는 그러기 하기에는 당이 지금 너무 말하자면 문제가 있습니다. 네. 1년이 안 되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당에 급파해 주시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말씀. 그리고 또 윤석열 소위 친윤계 안에서 완전 별도의 섹션, 뭐 분과를 만들어서 이 말하자면 정계 개편 속에서 신당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기획들도 이 안에 묶여 있고 그렇다면 누구를 앞세워 가야 될 것이냐. 당이 깨어졌을 때 만에 하나. 이제 그런 부분도 복순으로 깔려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시기에 굉장히 미묘한 언급이거든요. 그게 조영 원내대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했죠. 태국 가세요. 태국 경북 언론은 모임에 가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속살을 드러낸 거예요. 네. 뭐냐면 이게 사실은 당원들끼리 흔히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멤버들을 가지고 이거 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보기에는 좀 있는 그대로 털어놨다는 그러니까. 원내대표니까 정보도 많겠죠. 그렇게 네. 대통령하고도 뭐 교감이 있을 텐데 제가 봤던 데는 오히려 그분보다는 이런 데뭐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를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윤통이 왜 저희 무명이었다가 대통령이 됐듯이 앞으로 지금에 나와 있는 사람들로 당을 운영해야 될 당 대표가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늦더라도 새 사람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통령의 생각이 뭐랄까 이게 고민이 집중돼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마음을 읽은 건지 교감을 한 건지 교감이 됐을 가능성도 있죠. 네. 저는 뭐 그런 좀 있다고 지켜보면 그 답이 나오겠죠. 민주당 움직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데요. 뭐 민생행보를 강조해 왔습니다. 당내외에 이런저런 평가가 있는데 관심은 취임 100일 회견에서 이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낼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입장을 낸다라면 이미 냈어야 되지 않느냐. 이미 둘 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계속 연일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떤 입장이라고 묻고 있는데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기존의 검찰이 영 뭐 실질과 동떨어진 그런 어떤 뭐 조작 정치라든지 이미 판을 짜놓고만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갑자기 뭐 100일이라고 됐다고 해서 측근에 대한 어떤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적고 네. 앞으로의 어떤 뭐 윤석열 정부하고의 관계 또 어떤 민생 정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죠. 그 견제성 발언이 간간히 나오던데 향후 검찰 수사 전개 방향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죠?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말 안에 그 무슨 검찰이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소환 요구를 할 테고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테고 그러면 검찰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테고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하게 되면 이게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그럼 국회에서는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때문에 시끄러워질 테고 네. 이런 일련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에 합의해 놓고도 이상민 장관 해임만 건의안이란 강수를 던진단 말이에요. 왜? 아 저쪽에서 우리 여권에서 우리 대표를 손을 댈라 그래.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어. 강대강 구조로 몰고 가려는 생각 때문에 모든 지금 당력이 거의 모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내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 그래도 뭘 알아야 정확해요. 신문에 보도된 게 외에 의원총회에서도 뭐 아무리 비공개 보고를 받아봐야 잘 모르겠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뭘 기다리고 있느냐? 정말 우리 이재명 대표 진짜 정치적으로 생명이
온전할까 끝날까 하는 순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야 자기들의 어떤 이걸 다음에 내후년에 총선에서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기소된 상태에서 그냥 지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새로운 비대위나 구성되는 건지 본인은 나서지 않더라도 지금은 상황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볼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 야권이 아닌 여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을 띄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 전 장관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고 나중에 민주당의 대선 주자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신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왜 여권에서 조국 전 장관을 얘기한다고 보세요? 여권인지 아니면 여권 내에 그냥 호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조국 장관이 구형도 됐잖아요. 1심이 그렇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관계가 있죠. 예, 관계 있고 또 차라리 지금 5월 달이면 나오는 내년 5월 달이면 나오는 김경수 전 지사 정도가 나와서 이른바 친문에 뭐 구심점이 될지는 몰라도 뭐 연말 사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조국 전 장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김영주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조국 전 장관 관련 민주당 인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우상호원도 지난번에 뭐 부산 총선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고세했다, 현실 정치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물론 이제 뭐 여권에서 진짜 관악 출마설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출마설에서 부산보다는 관악이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나 당장에 지금 말하자면 선고가 그죠? 벌써 2월 달인가요? 3월 달에 선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주 강하게는 극단적으로 보면 법정 구속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네. 혹은 구형이 5년이지만 실형이거나 2년 정도, 2, 3년 정도의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고 현실 정치를 할 수 있겠냐. 괜히 이재명 흔들리기에 불과한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은 의정 활동도 하셨고 정치에 깊이를 갖고 계신데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양당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분당론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분당론은 이번엔 좀 민주당 발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이 공천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나가서 새로운 당을 차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 전 의원께서 이 어떤 기류가 좀 보입니까? 아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뭐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막 송영길 전 의원이 좀 표현을 잘못한 것 같고. 아니, 국회의원 공천은 받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아니 이분은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와서 또 실패했는데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제가 보기에는 뭐 시키 좀 할지 몰라도 본인이 공천 시작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게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여권발 원래 모든 정계 개편의 출발은 여권발이 힘이 있고 좋지만 이것은 야당의 희망사이고 제가 볼 때는 야당발이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그런 요소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남이나 젊은층이나 야당을 그래도 지지하는 중도층에서 야 이재명 대표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불안감을 가진 나머지 교란 요소라 그럴까 분열 요소는 야당발이 먼저 시작되는 거 아니냐. 네. 야당이 깨지고 나면 그래서 흔들리고 나면 여당에서도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 선후 관계는 좀 바뀔까지 않아 보이는데.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야당이 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영주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세요? 실제 여야 어느 쪽이 더 먼저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거의 동시적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네, 동시죠. 네. 왜냐하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눈치 보기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선거구제 개편, 즉 양당 제도의 폐해가 극대화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잠복되어 있습니다만 친윤신당, 국민의힘 경우에는 야당의 경우에는 반명신당 이런 개념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새로 흩어 모여라고 하는 4당 체제로 갔다가 다시 양당 체제로 가더라도 일정 정도 뭐 역대로 보면 같이 출렁거렸죠. 한쪽만 출렁거린 적은 없거든요. 네. 거의 동시에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중도층이 많고 말하자면 국민들 중에서 양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저는 총선에서 3번 졌기 때문에 4번째는 당선돼야 한다. 역시 공천받을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의 용도에 대해서는 아주 당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완전히 용도 폐기가 됐다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의 행태를 은행을 유심히 보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네. 게 좀 현실적이 알고 싶어요. 민주당 분당론의 실체는 있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의 분당론에 실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냉정하게 얘기해서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 그러니까 당원들의 전체 100%가 참여한 뭐 전당대회 결과가 아니고 네. 호남을 비롯해서 5, 60%가 그냥 관망하는, 솔직히 얘기하면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그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지향할 거냐,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갈 것이냐 고민이었기 때문에 네. 흡수 통합의 새로운 개조 이런 것이지, 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확고하거나 포션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반대 방향이 아니라 네. 지나갔을 때의 종합적인 새로운 대형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분당보다는 변화 혁신의 어떤 그런 수순이 그렇습니다.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